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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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 like it's part of the word for thank you or like grateful. 감사합니다. Yeah. you remember that. What? I was there. 감사합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언어학과 강의장에서 긴장감이 맴도는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수와 일본 유학생이 격앙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대학교 언어학과에 재학 중인 세인트 로페즈라고 합니다. 제가 언어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어릴 적부터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제 부모님께서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시면서 자주 해외 출장을 다니셨는데 그때마다 들려주시는 각국의 언어와 문화 이야기에 빠지게 되어 수많은 나라들의 언어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었어요. 그중 한글에 대해 관심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부모님은 저에게 각 나라의 언어 구조와 역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문화적 맥락을 깊이 있게 알려주셔서 제 스스로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기에 언어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있었던 언어학 수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셰플러 교수님의 수업은 항상 흥미진진하지만 오늘은 특히나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였어요. 한글과 일본어를 비교하는 토론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두 나라의 관계를 들은 적이 있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를 포함한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 엿보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셰플러 교수님께서 오늘의 주제를 소개하셨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글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큰 저로서는 이 토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무척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 시부노 히나코가 손을 들고 발언을 시작했어요. 히나코는 공부를 무척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우리 학교에서 꽤나 인기 있는 학생이에요. 그날도 역시 히나코의 질문하는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녀는 일본어의 섬세함과 다채로움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죠.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일본어의 예술적 표현력을 강조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일본어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히나코가 한글을 언급할 때마다 그 어조에서 경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거든요. 마치 한글이 일본어에 비해 단순하고 깊이가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히나코의 발언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글에 대한 저의 생각과 히나코의 주장에 대한 반박 욕구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객관적인 시각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언어학과 학생으로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강의실 안의 다른 학생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히나코의 설명에 감탄하는 듯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의구심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한글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 저는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셰플러 교수님의 표정에서도 히나코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아마도 이 토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에서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걱정도 엿보였죠. 강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한글과 일본어의 비교가 단순한 학문적 토론을 넘어 문화적 자부심과 정체성의 문제로 확장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토론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무척 궁금해졌어요. 제 마음속 한켠에서는 한글에 대한 애정이 더욱 강하게 솟구쳤거든요. 동시에 이 감정을 어떻게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시부노 히나코와 셰플러 교수님의 발언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씀을 다시 이어나가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서는 한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셰플러 교수님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배경부터 천천히 설명하셨어요. 15세기 조선, 대다수의 백성들이 문자를 몰라 고통받던 시기에 세종대왕께서 혁명적인 결단을 내리셨다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그 상황을 빗대어 보며 감정이입을 했는데 울컥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하고자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계속해서 교수님께서는 한글의 과학적 구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나가셨어요. 특히 한글이 자연의 이치와 통하는 소리 글자라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그 순간 시부노 히나코가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그녀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정신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애민 정신이었어요. 세종대왕께서 백성이 쉽게 익혀 날로 쓰며 편하게 하고자 하니라고 하신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사회혁명의 도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어요. 셰플러 교수님은 이어서 한글의 실용 정신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한글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쉽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문맹률 감소에 기여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서 시부노 히나코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한자 문화권에서도 문맹률이 낮았다고 주장했지만 교수님은 부드럽게 그녀의 오해를 풀어주셨어요. 한자 문화권의 문맹률과 한글 보급 후의 문맹률을 비교하며 한글의 우수성을 수치로 증명하셨죠.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한글의 창조 정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글이 단순히 기존 문자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원리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문자 체계라고 강조하셨어요. 훈민정음 28자의 제작 원리를 설명하시는 교수님의 목소리에서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이때 시부노 히나코가 다시 한번 끼어들었어요. 그녀는 일본어의 3가지 문자 체계가 더 풍부한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나서서 대답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구조로 인해 어떤 외국어 발음도 거의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시대에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했죠.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열기를 띠어갔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토론은 더욱 깊이 있게 전개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글에 대한 제 지식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그리고 우리의 문자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셰플러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글이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넘어 한 국가의 문화와 정신을 담고 있는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저는 지난 방학 때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지난 방학 때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했는데 그곳에서 한글의 과학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외국 언어학자들을 만났거든요. 모두가 관심 있게 듣고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미국 언어학자는 한글의 체계를 활용해 소멸 위기에 처한 아프리카의 소수 언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글의 과학적 구조 덕분에 복잡한 발음도 정확히 표기할 수 있어서 선택했다고 합니다. 셰플러 교수님이 흥미롭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혁신적인 시도였죠.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로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이 한글의 구조를 모방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 중이라고 해요. 한글의 조합 원리가 코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글의 활용 사례를 설명하자 히나코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냉소적인 어조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본어도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의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히나코의 도발적인 태도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일본 문화의 영향력도 대단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문자 체계의 과학성과 응용 가능성에 대한 거예요. 그러자 히나코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과학성이요? 한자야말로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이 담긴 문자 체계예요. 그에 비하면 한글은 그저 단순한 기호에 불과하죠. 셰플러 교수님이 중재하려 나섰지만 히나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글로 인해 한국은 귀중한 한자 문화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정말 발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저는 히나코의 공격적인 태도에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때 셰플러 교수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나코, 당신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객관적인 사실과 현대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요.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저는 다시 설명을 이어갔어요. 히나코의 말씀대로 한자 문화도 중요해요. 하지만 한글은 한자와 공존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자 사용의 기회를 제공했죠. 이는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한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히나코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이 긴장된 순간을 통해 저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셰플러 교수님의 한글에 대한 열정적인 설명이 끝나자 시부노 히나코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 변화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반박의 의지가 느껴졌고 저는 긴장감을 느끼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히나코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일본어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라는 세 가지 문자 체계의 조화를 통해 섬세한 감정과 복잡한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일본어의 독특한 구조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한글의 위대함을 더욱 강조하고 싶은 욕구가 커졌어요. 히나코는 먼저 히라가나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히라가나가 일상적인 표현과 문법적 요소를 나타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강조했죠.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방식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지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이어서 그녀는 가타카나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외래어 표현과 특정 단어의 강조, 그리고 기술적 용어의 표기에 가타카나가 사용된다는 설명이었죠. 그 순간 저는 한글이 어떠한 외국어 발음도 거의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떠올렸고 이를 반박의 기회로 삼고 싶었지만 예의를 지키며 그녀의 설명을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히나코의 설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일본어의 존경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어가 화자의 성별, 사회적 지위, 친밀도에 따라 다양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강조했어요. 이러한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일본어의 다양함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한글의 간결함과 효율성이 가진 장점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한글이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현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나코의 설명이 끝나갈 무렵 강의실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표정에서도 일본어의 독특한 특성에 대한 흥미와 궁금증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동시에 한글의 우수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하는 열망도 감지되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한글과 일본어를 단순히 우열을 가리는 대상이 아니라 각각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 고유한 언어체계로 바라봐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동시에 한글의 과학성과 효율성, 그리고 그 창제 정신의 숭고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셰플러 교수님은 히나코의 설명이 끝난 후 양측의 의견을 모두 존중하면서도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셨어요. 교수님의 표정에서 이 토론이 학생들의 언어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히나코의 일본어 설명이 끝나자 셰플러 교수님의 눈빛이 반짝였죠. 교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시작하셨고 저는 그 순간 한글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히나코 학생, 일본어의 섬세함에 대해 잘 설명해 주었어요. 이제 한글의 특별한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교수님은 먼저 한글의 창제 배경을 설명하셨습니다. 15세기 조선의 문맹률이 높았던 상황에서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점을 강조하셨죠.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사회혁명의 도구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러나 히나코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일본어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문자 체계는 수세기에 걸쳐 발전해왔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히나코. 하지만 한글의 특별한 점은 바로 그 창제 과정에 있어요. 세종대왕께서는 자연의 원리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드셨거든요. 교수님은 이어서 한글의 과학적 구조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 모음이 천지인 철학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셨죠. 기역이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미음이 입술이 닫히는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설명에 저는 한글의 과학성에 감탄하였죠. 히나코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숨기는 표정에서 호기심과 놀라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을 지우고 새로운 단어들을 적으셨어요. 예시를 들어보면 한글의 효율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햄버거는 세 음절로 간단히 표현되지만 일본어로는 5음절이 필요해요. 텔레비전도 한글은 원음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일본어는 존으로 끝나 원음과 차이가 있죠. 히나코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초콜릿과 스마트폰을 보세요. 교수님이 계속하셨습니다.
한글은 간결하면서도 원음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반면 일본어는 더 많은 음절을 사용해야 하고 특히 스마트폰은 원어의 발음과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 예시들을 통해 저는 한글의 유연성과 정확성을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복잡한 외래어도 한글로는 비교적 간단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이 명확한 차이를 보고 감탄하는 듯했고 히나코는 이제 완전히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 저는 한글이 세계화 시대에 얼마나 큰 장점을 가진 문자 체계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어요. 히나코 학생, 일본어로는 외국어 발음을 정확히 표기하기 어렵지 않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히나코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렇죠. 가타카나로 표기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앞에 보여준 것처럼 한글은 어떤 외국어 발음도 거의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어요. 이처럼 세계화 시대의 큰 장점이 되죠. 이어서 교수님은 한글의 디지털 시대 적합성을 설명하셨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입력하기 쉽고 오타 발생률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셨죠. 이 부분에서 저는 손을 들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국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엄청난 속도로 타이핑을 해요. 한글의 구조적 특성 덕분이죠. 교수님은 끄덕이시며 제 말에 동의하셨습니다. 맞아요, 세인트.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현대기술과 만나 놀라운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한글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조하셨습니다. 문맹률을 크게 낮추고 지식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빠른 근대화와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셨어요. 셰플러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감탄이 읽혔고 특히 시부노 히나코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한글의 위대함을 모두가 인정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죠. 그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글이 현대 언어학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셰플러 교수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물론이죠. 실제로 한글의 과학적 체계는 현대 음성학과 놀랍도록 잘 맞아떨어집니다. 자음을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원리는 오늘날 조음 음성학의 기본 개념과 일치해요. 이 말씀을 듣자 제 가슴속 무언가 꿈틀거렸어요.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 체계가 현대 과학과 이렇게 잘 맞아떨어진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의문론 분야에서도 한글의 체계는 큰 가치가 있어요. 초성, 중성, 종성의 체계적 결합 원리는 의문 규칙을 설명하는데 아주 유용하죠. 실제로 이 원리를 활용해 다양한 언어의 의문 체계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개발되고 있답니다.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한글의 가능성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제 생각을 말씀드렸죠. 교수님, 제가 최근에 읽은 논문에 따르면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분야에서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한글의 구조를 모방한 AI 언어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인트,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맞아요. 한글의 논리적 구조는 컴퓨터가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데 아주 적합해요. 이 모델은 발음 인식의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 다국어 음성 인식 시스템에도 한글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죠. 이 말씀을 듣자 강의실 전체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라움을 교환했고 히나코조차도 깊은 관심을 보이는 듯 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글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훈민정음 헤레본의 원리를 바탕으로 현재 사용되지 않는 자음과 모음을 되살리면 거의 모든 인간의 발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는 언어학 연구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글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백 년 전 세종대왕의 해안에서 비롯된 이 위대한 문자 체계가 현대 과학기술과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학생들의 표정에서 한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히나코도 제게 다가와 한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어 정말 좋았어. 열린 마음을 갖고 한국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날의 수업은 단순한 언어 비교를 넘어 문화의 위대함과 과학의 발전,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모두 아우르는 깊이 있는 토론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앞으로 한글과 관련된 연구에 더욱 매진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한글이 세계 언어학 발전에 기여하는 그날을 꿈꾸며 가슴 벅찬 희망을 안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의를 해주신 셰플러 교수님과 고국의 언어만이 최고라 여기던 히나코 학생의 미묘한 감정 변화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